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트입니다. 11월 17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이 자꾸 늦어서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시간을 지키도록 노력하도록 할게요. 하락하네요. 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했네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어디는 잘 나가는 중. 요것도 한물 같죠. 싼 거 팔고 비싼 거 사는 중. 이렇게 항변하는 댓글들이 가장 많이 달려요. 여기에 대한 내용도 제가 다시 반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에 앞서서 중요한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30% 폭락 정말일까? 그러면 정말이 아니다라는 뉴스가 바로 나왔습니다. 정말이 아니라고 말하는 근거에는 전세가가 최근 들어서 오르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하방 압력을 받을 수가 없다. 전세가가 오르니까 그 이야기를 이 긴 뉴스 기사에 계속 연이어서 2번 정도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세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하방 압력을 저지한다. 이전에 아파트 값이 빠질 땐 전세값이 같이 빠지면서 했는데 지금 전세값이 오르기 때문에 안 빠진다라고 했는데요.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뉴스 기사는 전세 매물 추이를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고 전세 가격 추이를 계속해서 파악해 나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야, 정말 집값 떨어지겠는데? 라고 오히려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뉴스의 심각함을 느끼시나요? 스트레스 DSR 대출 가능 총액이 예를 들어서 3억이었다. 그럼 10% 정도 까입니다. 대출 총액이 2.7억으로 줄어들어옵니다. 나는 DSR 계산 다 하고 다 해서 3억은 대출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집을 덜컥 계약을 했는데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대출 총액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런 한계가 생깁니다. 어제는 50조에 해당하는 정책 자금 대출을 내년에는 20조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린다. 집 사는데 대출 대상 늘리지 않겠다. 라는 뉴스를 다뤄드렸고요. 오늘 다뤄드리는 요 뉴스 한 꼭지 별거 아닌 것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대출을 줄이겠다. 부동산 시장은 대출을 먹고 자랍니다. 콩나물 자라나듯이 물만 뿌려줘도 자라나는 것이 콩나물. 대출만 뿌려줘도 성장하는 것이 아파트 가격. 근데 거기에 대한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1등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 정부입니다. 정부의 의지 느껴지시나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도입하면서 집값을 부양했던 그 정책에 그 정부가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24년에 벌어질 일입니다. 2021년 2년 전에 서울의 전세 매물이 3만 개이던 시절에 전세 매물 안 빠진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이 무렵에 임대차 3법이니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3만 개 넘어가니까 서울도 전세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전세 매물이 1만 개 미만이던 서울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임차인 면접 보던 시절이었어요. 어디 매물이 한 개 나오면은 임차인들이 줄 섰어요.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임대인과 면접을 하고 나 당신 픽미 요렇게 픽을 하던 그런 시절은 1만 개 미만이었거든요. 지금은 3만 5천 개의 서울에 매물이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아요? 일부 지역 오를 수는 있어요. 주택가격 반등하던 무렵 일부 지역, 좀 비싼 지역, 사람들이 더 선호하던 지역 먼저 반등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끌어올리려고 했어요. 다 끌어올려지던가요? 그러다가 힘이 꺾이면서 제풀에 지쳐 다시 힘을 잃고 있는 것이 지금 시장 분위기예요. 전세 매물 충분해요? 이 말 다시 뉴스에 다시 대입해본다면 전세 가격이 반등하면서 오르면서 하방 압력을 저지할 것이라고 했는데 전세 가격이 그만큼 힘있게 오르지는 못해요. 전세 가격 지금 오름세의 영향은 한창 많이 떨어졌다가 매매 가격이 30% 정도, 35% 정도 떨어졌다가 지금 부산 기준으로 26% 말해볼게요. 요 정도 반등하는 10% 정도 반등하는 과정에서 전세 가격도 같이 동반해서 반등을 했던 것이지, 매매 가격이 10% 반등하는 동안 전세 가격이 30% 반등을 하고 40% 반등을 하고 그런 시장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뉴스 정말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저 뉴스를 보니까 다시 저는 그렇게 급락을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식으로 서서히 빠진다. 요 정도 주장하는 정도죠. 그 가운데 서서히 빠지는 가운데 급하게 던지는 매물들, 시장에 매물이 많다 보니까 급하게 던지는 매물들 때문에 급락하는 현상을 일부 보일 수는 있다.
저는 요 견해를 계속 견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임대 물량 많아요. 매물만 늘어나서 날린 것처럼 보이지만 많아요. 무작정 치솟기만 할 것 같았던 수도권의 전세 가격도 힘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가볍게 손가락 한번 클릭 좋아요 한번 클릭. 네, 매도 물량은 52,000개, 서울은 8만 개. 자, 이제 좀 요 공식대로 다시 적용됩니다. 오늘 금요일 매물 소폭 증가하는 이런 모습. 네, 요 추세는 아직까지 제가 추세선 다시 그려봤습니다. 추세선 상단에서 놀고 있다라는 부분, 전세 매물도 늘어나고 있다. 매물이 늘어나면 결국은 가격이 조정을 받더라. 그것을 우리는 21년도에도 봤었고 22년도에도 봤었습니다. 충분히 봤었어요. 그 현상이 23년 말에 다시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더라. 월세 물량도 넉넉, 임대 물량 넉넉, 거래량 92건, 거래량은 양호하더라. 굉장히 가장 많았을 때가 올해 들어서 가장 많았을 때가 2,386건, 지금 2,168건. 요게 LH 물량 150건 제외하고 나면 뭐 2,000건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요. 앞으로 남은 거래일 동안 한 100건 정도 신고되면 딱히 추세가 좋아지는 것은 아니더라. 거래량 제일 많았을 때는 요때네요. 요때도 LH 지원 살짝 있었지만 2,100건? 2,300건, 2,350건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더라. 제가 너무 많이 이렇게 너무 부산 시장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주간 기준으로 대구 거래량 수준을 봤더니만 그것은 좀 무리였나 봅니다. 요거 다음 달에는 450건 정도 수준으로 다시 조금 상향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피크는 지난 느낌. 네, 올해 92건의 거래량 중에서 6억 이상 거래 건수는 12건. 요즘에 한 12% 정도 6억 이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대형 평형들을 좀 제외하고 나면, 직거래도 제외하고 나면 6억 이상 중에서 국평의 거래는 많지 않더라. 사직 롯데캐슬 더 클래식 10억 3,800, 요 9억대까지도 막 떨어지곤 했었는데요. 그래, 인기 있는 지역들, 인기 있는 아파트들 가격 괜찮은 거 맞다. 근데 시장 전체를 끌어가지는 못했는 것도 맞다. 네, 나머지 가격 부분은 조금 생략해도 되겠죠. 네, 평균적으로 27%라고 이제 말씀드립니다. 네, 이 정도 빠진다고 보고 조금 가격이 괜찮은 것들은 덜 빠지고 요쪽 가격대가 조금 요거 20%. 네, 요거 아파트 투미 나중에 사이트가 좀 정상화되면은 요 퍼센트나 가격은 조금 더 많이 다뤄드리도록 하고요. 앞부분에서 제가 너무 뉴스거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다시금 방송 시간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아서, 얘는 직거래도 아닌 것이 7억까지 갔던 것이 3억 8천, 7, 4, 28, 45% 정도 빠졌습니다. 1, 2, 3층 저층도 아닌데 누군가가 너무 쏘아 올려버린 것도 간혹 있긴 합니다. 저는 너무 또 고점은 또 기준으로 잡기에도 살짝 애매한 부분도 있습니다. 네, 30% 가까이 빠지는 모습들 여기서 많이 나타나고, 나머지 또 평당 1,000만원짜리 정도 수준의 아파트들은 오름폭도 크지 않았고 내림폭도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것들도 제법 많이 보이긴 합니다. 계속 비슷한 현상을 계속 목격하고 계십니다. 오늘 3억 이상 거래량은 대구보다 더 적었어요. 92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대구는 오늘 80건의 거래가 있었어요. 근데 3억 이상 거래는 대구가 조금 더 많은 날이었네요. 벽산 아파트 고점 대비 40%. 이 정도 빠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지적으로 연식이 오래되었거나 이런 것들 빠지는 현상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언제 또 판도가 바뀔지는 몰라요. 뭐 일기 신도시 용적률 200%에서 500%를 뭐 상향 이런 것들이 뭐 입법화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좀 저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많이 통과된다면 부동산 전체 시장에서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한 보따리 있어요, 한 보따리. 근데 비싼 아파트들이 있고 싼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용적률을 200% 올려주면 이 싼 아파트가 비싸지겠죠. 그럼 상대적으로 비싼 아파트는 값을 좀 깎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뭐 정책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현재 나와 있는 법과 제도나 이런 것들은 그 시대의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죠. 이걸 기득권층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갑니다.
그렇지, 과연 성공할까? 성공하면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이런 곳들도 갑자기 용적률 뭐 1000%를 올려준다 이러면은 200%에서 1000% 갑자기 지가가 5배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특정 사람들에게 부를 갑자기 몰아주는 이런 것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 정치인들 파워가 대단하구나, 끝발 날리는구나, 이런 느낌 듭니다. 서로서로 하려고 발버둥 치는 이유 눈에 보이죠. 네. 그것이 전체 국민을 위한 것이면 좋겠지만 아니죠. 늘 정책은 그 가진 사람 편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것을 흉내라도 낼 수 있으면 될 텐데 어설프게 가진 사람이 크게 가진 사람을 너무 따라하려고 하다가 그 뭔가요? 뭐 뱁새가 뭐 황새 따라가려고 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딱 그 말이 딱 정확하게 적용되는 부분이죠. 예, 층층이 쌓다 보면은 또 좋은 날 안 오겠습니까? 급작스럽게 하려고 하다가는 큰 코를 다치는 경우들이 있더라. 특히나 부동산 시장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비하하더라. 그 사람들 싼마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비하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네, 싼 거 정리하고 비싼 거 산다고 했는데 6억에서 8억짜리 거래량 한번 살펴볼게요. 9월달, 10월달 특례가 사라진 이후에 보면은 지금 거래 한 95% 정도 지금 되었거든요. 이제 한 5% 정도 더 거래된다고 치면은 요거 많아봐야 200건에 5% 한 10건 정도 더 추가하면은 한 180건 이렇게 되면 거래량이 6억 이상 거래량이 20% 이상 떨어집니다. 요 차트에서 그 6억 이상 거래량이 10% 이상 떨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6억에서 8억짜리 아파트는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 8억에서 10억짜리 아파트는 반토막 났어요. 10억 초과는 아주 비싼 아파트는 그 정도. 완전 부자의 세계는 또 다르구나. 근데 어설프게 8억 10억 어설픈 게 아닌데요. 아무튼 요 비싼 아파트들도 거래량이 거의 한 3분의 1이 사라질 정도, 네, 그 정도 충격을 안겨줘. 부자가 이거 산다면서 신축 비싼 아파트 못난이 정리하고 저거 산다면서 해놓고 안 사는 거예요. 못난이 판 건 맞는 것 같다. 저가 아파트 거래량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 맞는 것 같다. 근데 고가 아파트를 산다고 하는 것은 뻥인 것 같다. 요 차트에서 그런 모습들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례가 사라지니까 특례 이전에 거래 수준, 거래 비중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렸네요. 오늘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였고요. 수영구 거래량 10% 늘어난다고 해봐야 80건, 20% 감소했죠. 해운대구 210건, 230건, 여기는 10% 정도 전달 대비 감소했고요. 동래구는 거의 비슷한 수준, 190건 정도 수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비싼 아파트 시장, 우리는 잘 나간다 했던 시장들도 우리가 잘 나가니까 누구도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니더라고요. 거래량, 분양권 거래량 10월이 왜 이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대구는 이 10월의 거래량도 분양권 매물 많기로 유명한 그 대구는 10월의 거래량, 분양권 거래량이 꺾였어요. 꺾였습니다. 전세 거래는 양호하고요. 전세 가격이 오름으로 인해서 매매가 하방 압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전세가 치솟는 현상 그런 거 없습니다. 매물이 이렇게 폭증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금리가 여전히 높은 시장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더라. 네, 시청 감사합니다.